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 월화수 매매했던 종목들을 빠르게 매매일지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영상 올렸던 종목들입니다. 자연과 환경, 지난주 금요일에 종가 베팅을 하고 시초가에 돌파하는 구간대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이 종목 테마주는 다들 아시겠지만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를 청사 이전을 한다라는 소식에 그냥 단순히 수혜로 엮인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최대한 주의를 하면서 종가 베팅과 당일 청산 위주로 매매를 참여하고 있고요. 네, 최대한 계속해서 파동은 계속 진행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항상 주의를 하시고 매매를 하면 좋겠다.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어떠한 재료가 풀리면은 종가 베팅만 해도 수익은 되겠구나. 하지만 기대감으로 주식이 오른 것은 기대감이 이제 줄어들었을 때, 악재로 돌아섰을 때는 그 큰 손실을 준비를 또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시가총액은 낮고 최근의 하락폭은 유상증자 때문에 3자 유상증자와 기본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있는데 주주배정을 통해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지금 이때 당시에 접근했던 사람들이 강한 불타기와 물타기를 통해 그리고 이제 기본 물량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조금 정신없는 파동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큰 테마가 형성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종목은 NX입니다. 이 NX랑 한국가구, 한솔홈테크 등등 이제 주택, 현대리바트, 한샘 이런 여러 종목들이 있죠. 네, 이때 당시에 리모델링 관련 종목들이 시간에서 또는 종가 베팅에서 강한 매집들이 좀 보여졌기 때문에 강한 상승들이 좀 발생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도 동일합니다. 그만큼 테마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종가 베팅과 그 다음 시간의 베팅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매를 조금 편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력들도 개입을 하면서 많은 파동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시초가 매도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요즘에 보니까 시초가에 갭 상승을 하고 음봉이 길게 나오는 경우에 다음 장에 꼬리가 나오거나 강한 반등이 나온다 라는 것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그래 그러면은 이제 첫 파동에서 끝냈으니까 다음 파동에서 기다리자. 그래서 천천히 물량을 담아두면서 그래 이 가격대까지는 회복은 되겠구나 라는 기준점을 잡아둔 거죠. 네, 그렇게 파동을 이용을 해서 다음 장 초반에 눌림이 없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런 와중에 접근을 하면은 수익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잡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최대한 예상을 했던 패턴에서는 내가 예상한 구간에서는 빠르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어둔 기준선에서 더 위에서 움직인다면 매매를 또 다시 접근을 하는 준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 당일 3월 29일 당일에는 다른 또 주도주가 있다 하면은 오늘도 눌리고 조만간 나중에 또 접근하면 되겠구나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흥국 F&B입니다. 이 종목은 마켓컬리 IPO 상장 기대감, 상장 기대감으로써 또다시 언급들이 많이 되고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쿠팡 관련해서 급등을 많이 했었고요. 그만큼 재료가 또 다른 두 가지를 통해서 붙는다는 것은 이제 청산의 기회, 탈출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연히 탈출 준비를 좀 하시고 최대한 돌파 매매 주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마켓컬리 모든 종목들의 다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꼭 확인을 하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IPO 쪽을 좀 보자면 마켓컬리가 있나요? 있네요. 여기 있네요. 네, 마켓컬리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렇게 지오소프트, 오아시스 맞나요? 오아시스, 자회사 신성식품인데 이런 종목이나 중공백이네요. 하여튼 우양, 서울식품, 팜스토리 등등 요즘에 많이 보였던 종목들이죠. 그만큼 많이 보였던 종목들은 상승폭이 적을 겁니다. 새로운 종목들이 고개를 많이 들어줄 텐데 아무래도 마켓컬리에 투자한 그런 종목들, 벤처 쪽, 그런 창투사 쪽 그런 쪽에 조금은 상승폭이 새로운 종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IPO 테마가 돌던 시절에 이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 그때 IPO 상당히 이슈들이 많았죠. 네, 그런 재료가 이번에도 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번씩은 좀 참고를 해두시고요. 제가 접근을 했던 방식은 그래 주말이니까, 그리고 가능성이 열려있으니까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그래 최근에 내가 알고 있는 매매 원칙을 사용해서 종가 베팅을 참여한 사람들과 같이 함께 그래 기대감으로 조정해 주었다. 그러면 지지 라인만 잘 형성을 시킨다면은 꼬리가 발생이 될 수 있겠구나. 네,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언제죠? 이때죠. 이때 당시에 당연히 내가 내 원칙 자리에서는 손절을 해야 되지만, 하지만 비중 자체를 조절을 잘 했다. 비중이 많았더라면은 바로바로 정리를 대응을 해야 됐겠죠. 예를 들어서 30% 40%를 좀 덜어내고 또다시 평단을 좀 낮추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지 바닥권에서도 어떻게든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손실폭도 줄여나가고 최대한의 방어책, 약간 마인드 컨트롤이 좀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이 꼬리가 나오는 것들, 종가 베팅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렸는데 시간에 올리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다. 다음 장 조정이 나온다.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경우 이런 윗꼬리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타점은 일단 기술적인 방법들 다시 아시겠지만 재돌파하는 시점입니다. 저항을 재돌파하는 시점이나 지지 라인을 다시 한 번 더 재돌파하는 시점을 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매매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라인대가 한 번 더 깨졌더라면 오늘 매수했던 물량이라든지 아니면 전날 매수했던 물량을 덜어내고 다시 올라오는 추세가 됐을 때 매수를 더 강하게 했을 거라고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종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구. 네, 이번에는 한국가구입니다. 한국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9%대 매수를 해서요. 보면은 지난 시간에 베팅을 해서 이렇게 표시가 나고 그 다음에 시초가에 정리를 하는데 이제 상한가가 되면은 아무래도 잔량이 이때 당시에 600만 주인가 300만 주 정도가 쌓여 있었는데 이게 비율 자체로 이탈이 난다. 비율 자체가 줄어들 경우에 자동으로 매도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0317 매도 시스템, 매도 시세 감시라고 이제 매수 대기 잔량이 축소가 된다. 5만 주까지로 쭉 줄어든다. 5만의 대기 물량이 줄어든다면은 자동으로 매도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의도적으로 밑꼬리를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잔량을 줄여서 확보를 하고 또다시 잠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욕심을 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줄었을 때 그냥 대놓고 그냥 정리를 하고 다시 쌓은다면 어쩔 수 없다. 다음 장에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버텼다 하면은 더 손실폭이 발생이 될 수 있었고 못 버티고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동일한데요. 기준점들 보면은 너무 간단하게 잡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재료가 붙어 있는 종목들은 어떤 기준점을 좀 잡아내서 저점에서 담아보는 것도 하나의 기회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에, 오늘 목요일 수요일 기준으로 장 초반에 급등이 많이 있고 나서 조정이 좋잖아요. 그렇다면 반도체 종목들도 제주 반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접근을 또 해봐도 되겠죠. 그렇게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했다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피레침이 꼬리가 길수록 거래대금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은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매수를 잡게 되면은 반등폭이 가능하겠구나. 오늘 잠깐 보여주면 제주 반도체는 한 번만 참여를 했습니다. 어제 화요일 기준으로 시간에서 거래가 강한 모습에 6시에 베팅을 하려고 했으나 그걸 놓쳤던 것을 아쉬움을 두고 장 초반에 매매를 좀 참여를 했고요. 일단 반도체 언급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보자면은 어제 밤에 나왔었는데 윤석열 당선이 네덜란드 반도체 협력 논의가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뭐 투자 얘기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나와 있네요. 이 뉴스가 오늘도 저녁에 나와 있다. 그러면 내일 장 초반에 또다시 제주 반도체가 힘을 입을 수가 있고 오늘 못 올렸던 이 파동을 다시 더 크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일 그럼 제주 반도체를 꼭 참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좀 빨리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넷인데요. 우리넷 같은 경우에는 주총에서 신사업 추가, 신사업이란 얘기가 2월 달에도 있었고 그 다음 이번에도 또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이 됐을 때 거래 대금의 발생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잖아요. 이 재료가 이번이 끝이 아닌 이제 시작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가도 바닥권에 있다. 그리고 만원대 라운드 피겨를 넘어선 이번의 파동에서 당연히 과거에 있던 투자자들도 과거에 투자를 했던 세력들도 분명히 괴롭힘을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도 대량 매도를 했다라는 점, 대량 매도가 됐다는 것은 이러한 테마주에서 충분히 반등도 강하게 나올 때 자금의 유입이 정말 좋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넷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최근의 차트 동향들을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거래가 발생이 되고 눌림이 나오고 나서 어디서 매수를 잡아야지 반등이 나올까? 꼬리가 아예 없이 조정이 되는 것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그렇다면 지금 당장으로 접혀있는 기준점을 좀 그어보자면 그래, 기준선 라인에서 밑에서만 매수를 한다. 그렇다면은 돌파를 했을 때입니다. 돌파를 하고 밑에서 한다. 그러면 수익 창출이 나겠구나. 이 파동이 이 구간이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구나.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따로 손절 없이 천천히 모아간다면은 어떤 투자자들도 조금 편안하게 전업 투자가 아니신 분들 또는 이런 종목들에 관심 있는 분들 네, 메타버스나 NFT 이거 너무 언급이 많잖아요. 어떤 기업이든 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건 돈이 안 들어요. 지금 일단 당장으로 돈이 안 들고 사업 목적에 추가만 한 겁니다. 초록빛 미디어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뭐 실질적인 돈을 벌어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누구나 기회다. 야, 이거 하나 우리도 하자. 이런 시스템이다. 5G 관련 종목이잖아요. 5G 지금 또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차라리 5G와 메타버스의 협업을 통해 좋은 종목으로 나중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상승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남선알미늄. 네, 이건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초반에만 매매를 했는데요. 왜냐면 이때 에디슨 EV가 이제 쌍용차를 인수를 못한다. 이제 납입을 못했잖아요. 그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걔네들이 정말 에디슨 EV가 그걸 인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일 반사이익으로 상승이 좀 보이면서 그 다음 알루미늄 가격 인상과 같이 동반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남선알루미늄이 인수 재추진을 안 한다 했는데 자금이 몰리면서 상승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느낌이 뭐가 드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알루미늄 그 다음에 쌍용차 그게 아니라 설마 이낙연 관련주였던 삼부토건과 남선알루미늄 자금을 빼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선알루미늄은 상당히 말이 많았던 종목이기도 하죠. 네, 이낙연 동생이었나요? 하여튼 사만기업 전 대표이사의 고문 재직 소식, 네, 하여튼 등등 이 종목과 이 삼부토건이 빠진 날짜와 주가가 빠진 날짜와 상승하기 시작한 날짜와
조금 겹쳐집니다. 그죠?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그 재료가 아니라 정말 준비된 판이었구나. 약간 생각을 하게끔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기타 법인에서 대량 매도가 나온다 이러면 꼭 의심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종목을 감히 말하기가 어려운 게, 당연히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에 네가 뭘 하냐 라는 식으로 다들 판단을 할 겁니다.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접근을 못했고, 기술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은 아니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성을 좀 생각을 했더라면은 충분히 초반에 거래 대금을 좀 확인해서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모든 종목들을 장 초반에 보면서 남선 알루미늄도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STI입니다. STI는 뭔지 모르지만요, 반도체 쪽이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체크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많이 해서 마감을 했더라고요. 추세적으로 그럼 돌파 기대감이 좀 있겠구나 판단을 해서 시간에서 매수를 잡고, 그 다음에 상승폭이 바로 보이지 않는 흐름에 매도를 바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그냥 전날 종가 베팅을 해서, 종가 베팅이라기보다는 시간에 매수를 해서 바로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시초가부터 이 위에서 시작을 했더라면은 매도를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밑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냥 오늘 딱 여기 21선에다가 매도만 좀 걸어놓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투자자들이 참 많죠. 그 다음에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도 뉴스가 있었죠. 빈센, 현대차와 세계시장 270조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을 개발한다. 시장 규모가 저 정도 되는 것이지, 저 정도 규모의 금액을 창출시키겠다, 매출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시장에 진출을 하는구나 판단을 해서 베팅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때도 종가 베팅을 하였는데요. 이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흐름이죠. 종가 베팅을 했는데 다음 폭에 바로 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래, 그냥 이것도 정리를 하자. 하지만 내가 만약 인포뱅크에 집중할 정도의 자금을 유입시키거나 조금 더 믿음이 있었다, 조금 더 이 종목의 비중이 높았다 하면은 대응을 했을 겁니다. 보면은 정리해야 되는 구간대가 아직까지는 없죠. 무슨 뜻이냐? 주식이라는 것은 강한 파동이 진행이 되는 시점에 다음 장에가 조정 주는 장이 많습니다. 그 조정이 뭐냐? 전날 추세가 전환이 되는 시점입니다.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갖고 대응을 하는 것인데요. 버티는 와중에 우리의 고점을 돌파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재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가상화폐, 자율주행, 애플 카플레이 등등, 우리가 주식은 우리 이것 때문에 이런 사업합니다 얘기를 하고 주가가 뜨는 것이 아니라 주가를 띄우고 그 몇 분 뒤에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뉴스 기대감을 또 갖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참여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애플카 언급도 계속 나와 있고, 애플카라는 게 지금은 부정적인 얘기도 있죠. 최근에 부정적인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주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했다. 돌파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 난 어차피 오늘 다른 종목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고 단일 종목으로 줄여나가자, 이 마인드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여러 종목 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하여튼 월요일 잘라서 할까요? 하여튼 뒤에를 빨리 봐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는 새 종목을 손절을 하고, 이것도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종가 베팅을 3개를 했는데 새 종목을 정리를 하고 고려시멘트로 한 번에 갈아타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모아가려고 했습니다. 방산 쪽으로 한 번 더 가능성이 있겠는데, 이때 당시에 북한 미사일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래 오늘 이 박스권 라인대를 좀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반등폭을 노리자, 이 패턴으로 갔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일단은 지지라인대를 좀 만들어 보고, 내가 생각하는 지지라인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좀 기다리자. 하지만 이번에 시진핑과 윤석열의 통화로 비핵화 관련해서 또 다시 언급을 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제 협상 얘기까지 나오면서 방산 쪽이 또 주춤하는, 시초가부터 주춤하는 모습에, 그래 그냥 바로 정리하자, 이 정도 마이너스 4% 정도가 부담스러울 거였으면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바로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패턴을 보자면, 만약에 내가 이때 매수를 잡았는데 손절을 안 했다, 그러면 이틀 동안 날리고 눌림 매수만 주구장창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평단 조절이 좀 실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손절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뭐 좋은 얘기들도 있네요. 방산 쪽은 그래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점 매수만 이어간다,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선을 좀 어디서 어디서 긋기가 또 애매한 게, 이거는 좀 장기간으로 대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방산적으로는 주식장이 빠졌을 때도 오르고 올랐을 때도 차근차근 또 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졌을 때 매집을 해두고 이슈가 될 때, 그때 꼬리가 나올 때 오늘 10% 정도가 갑자기 올랐다네, 그러면 매도를 준비하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대응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최근에 거래 대금이 발생했던 이 시점의 라인대 7,000원 이상 때는 무조건 올라오기 때문에, 만약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천천히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로이스입니다. 알로이스 또한 종가 베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전에 그 뭐였죠, 흥국 FMB처럼 그 파동의 돌파를 기대를 했지만 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정리를 준비하자. 그래서 이때 29일 아침에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정리를 한 이유는 고려시멘트에서 나오겠습니다. SDN도 동일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때도 막판에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모습 때문에 눌림 자리에 좀 매수를 하자 베팅을 했더니 시간에까지 잘 밀리네. 그렇다면은 시간의 베팅 구간에서 6시 타임의 가격대를 좀 보고 대응을 좀 하는데, 이때 봐보도록 할게요. 얼마까지 빠졌는데 3% 이상이 빠졌습니다. 3% 이상이 빠졌다라는 것은 다음 장도 무조건 3% 이하로 떨어져서 시작해야겠구나. 그럼 저 시간의 가격대를 저항으로 좀 둬야 되겠구나 판단을 해서 밑에서 조금 강하게 매수를 잡고, 한 번 더 올라오는 시점에 무조건 정리를 해야겠다 했는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홀딩을 하다가 그래 하루만 좀 버티자 생각을 하고 바로 또 정리를 하였습니다. 정리를 한 이유는 이제 고려시멘트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멘트는 장 초반에 이제 시초가가 높게 형성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에서 높게 시작하는 삼표 시멘트, 고려 시멘트 확인을 하고, 시멘트 관련해서 오늘 주가가 장 초반에 강세를 보여주겠구나, 최근에 주택 공급 관련주들이 섹터들이 하나씩 돌아가면서 충분히 오를 수 있겠다는 생각과 시멘트 대란, 공급 대란에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겠구나, 옛날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참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래 초반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SDN, 빅텍 그리고 알로이스 모두가 정리를 하고 오늘 보이는 20%까지 폭 보기 전에 총 3파동으로 접근을 하자 생각을 해서 잘라 먹으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총 3번의 강한 매집 대응을 했고요. 5,000원이 넘어서면서 일단 매도, 5,000원
5,120원, 130원대부터 다시 한 번 더 강한 매수의 시작. 5,300원대에 매도 준비.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지라인 형성하고 20%까지 파동을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뉴스가 나온 게 있죠. 유연탄 수급난 우려. 유연탄 가격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시멘트 생산의 차질, 공급 대란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영향을 끼쳤던 게 아무래도 최근에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사들이 좀 나와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일단은 이 기타 법인 대량 매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 이제 보유 주식을 좀 줄였다. 보면은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주식수 변동해서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좀 팔고 있구나. 본인들도 부담스러운 가격대까지 다시 또 올라왔고 그만큼 대란이 난다. 약간 자기네들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죠. 이 가격대까지 올라오기 어렵겠구나. 판단을 하고 좀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량 매도가 진행이 됐다 해서 끝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이 가격을 이용해야 돼요. 3월 29일 날 대량 매도가 있었던 시점.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제 고려시멘트를 접근한다면은 이 가격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세가 확장이 됩니다. 그 밑에까지는 아직입니다.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서 접근한다는 것은 그냥 도박을 하는 거랑 똑같죠. 어차피 할 거, 어차피 주식으로 도박성인 투자를 할 거면 돈이 들어오고 나서 위에서 참여하세요. 확실하게 보여지고 나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그래, 이 가격대를 올려두는데 총 이틀을 터치를 해야 돼요. 올려두고 빼고를 총 2번이 보여지고 나서 3번째 상승폭이 보일 때 꼭 같이 참여해서 이때 잡아갔던 거래량 꼭 뛰어넘는 상승폭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고 유연탄 가격이 오른 만큼 이제 시멘트 가격을 또 한 번 상승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만큼 주택 공급 무조건 사용이 될 만한 테마주이기 때문에 고려시멘트, 삼표시멘트 그리고 성신양회, 쌍용 CN인가요? 맞나요? 네, 등등 관심 있게 보시고 꼭 좋은 수익을 창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범인의 대량 매도는 그걸 또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약간 이런 거를 꼭 명심하시고 신고가 자리 보이죠? 네. 그리고 나서 제주 반도체 아까 또 보여드렸지만요. 반도체는 지난 막판에 거래가 많이 발생이 되면서 시초가에 또 올려놨으면서 파동이 생기면서 시초가에 대응을 할 수 있겠구나. 이때도 오늘 장중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지금 다른 쪽에 자금이 몰리는 것처럼 보일 때 반도체를 집중을 해야 된다. 어떤 테마였죠? 오늘 오전에?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주 반도체 지금 어떤 테마가 돌고 있는데 지금 반도체를 놓치면 안 된다. 주식이라는 것은 재돌파 가능성, 지지대가 형성이 될 때 재돌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꼭 참여를 해야 된다. 실패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실패를 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손절 가격대가 있다면 꼭 같이 매집을 해서 실패 시 매도를 하고 조정을 줬다? 그럼 다음날 아침에 사야 됩니다. 더 많이 빠졌더라면은 내일 지금 반도체 또 윤석열 네덜란드 관련된 반도체 그 협의 협력 확대 이런 얘기가 오후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기사가 계속 어디든지 다 나와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했을 겁니까? 그럼 반도체 쪽을 관심을 가져야죠. 네, 그래서 제주 반도체에 꼭 한 번은 해볼만 하겠다. 근데 또 이낙연 테마주야. 의심을 꼭 해봐야겠죠. 한마디로 작은 엑시트를 위해서 주가를 한번 마지막 불꽃놀이를 시키겠다. 그런 의지도 많이 보여지고 반도체 새로운 종목들도 많이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FA 반도체도 정말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개인이 쉽게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당일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근에 돌파를 하려고 했던 시점에 매도가 많이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어디서 매도가 많이 진행이 됐을까?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 분명히 외국인들도 비싸게 팔면 좋은데 왜 시초가부터 찍어 눌렀을까? 그러면 개인들이 이 종목은 어렵겠구나.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심리적 압박감을 털어내고 이 가격을 7,150원, 7,200원을 넘어서면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구나.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검색기가 필요합니다. 검색기를 사용하고 지지가 되는 것에 꼭 집중을 하고 지지가 안 된다. 내일 반도체 종목을 준비했는데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안 와. 매매를 안 하면 됩니다. 괜히 다른 종목 샀다가 또 손실을 보게 되면은 내가 준비했던 종목에서 그냥 차라리 매매를 할 걸. 차라리 이런 SF 반도체가 지금 실적도 괜찮고 최근 매도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눌림질을 사더라도 부담감은 덜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내가 준비한 종목 안에서 매매를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뭐든지 캔들이 끝나고 나서 사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물리더라도 비중 조절만 잘하고 손절 대응만 천천히 한다면 어떤 종목이서든지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버틸 수 있는 힘, 생각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수익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하락장은 아니지만 상승장도 아니라는 점, 그것도 꼭 명심을 하면서 좋은 4월 달의 시작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